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장 관련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책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도 주요 내용들을 꼭 정리하시고, 지엽적이면 여기도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장의 저희가 손해배상 책임이다 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은 지금 방법은 양가로 1번에 가보면 동그라미 2번에 방법은 기억번의 그 두 번째 줄이죠. 보증보험 공제나 공탁이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지금 저희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박스에 들을 때 500세대 이상 미만의 경우는 5천만 원, 3천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는 금액 하나 여기만 좀 주의해 보실게요. 금액. 그러면 여기는 금액은 지금 기준이 되는 게 500세대 이상 미만에서 500 이상은 저희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500세대 미만은 저희가 3천만 원입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수치가 어려운 게 여기는 요걸 좀 주의하십사 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만약에는 요 금액 관련은 여기 기준은 근무는 여기 배치되는 대상 세대수가 500 이상 미만에서 5천, 3천 만약에 여기 500세대 이상에서 여기만 가로쳤다면 답안지에다 이걸 주관식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만을 가로치게 되면 답안지는 얼마만 써야 됩니까? 5를 써야 돼요. 만약에 두 번 여기 요걸 가로쳤을 때는 답안지 여기를 얼마를 쓰면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3천이란 요 수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와 같은 형태는 여기는 실무가 아니라 법규에서 5천만 원을 이렇게 5천 이런 형태로 해서 5천을 쓰는 형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액은 그 수치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는 금액을 가지고 여기 양가로를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주관식 답안지에 쓰는 수치를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금액과 방법이 결정됐다라면 해서 니은번 그러면 이걸 저희가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제출은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주의하시죠. 제출인자 보시면 그러면 방금 봤던 방법과 금액이 결정이 됐다면 제출은 여기는 관리사무소장으로 저희가 배치된 날입니다. 그래서 배치된 날에 제출하는 거지 배치된 날로부터 며칠의 단서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니은보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 입증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치된 날에 제출하고요. 누구에게?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주의하시는데 자, 여기는 제출은 누구로 갑니까? 일단 A번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에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저희가 여기를 대표하는 자에게 제출하고요. 만약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러면 없는 경우라면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는 그때는 누구에게 방금 받은 그와 같은 보증 설정 서류를 제출할 거냐 그래요. 지금 나와 있는 마지막 지문의 C번이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때는 누구에게? 이때는 저희가 시장군수 저희가 구청장에게 저희가 제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은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제출은 배치된 날, 두 번째 누구에게 해서 입대표를 대표하는 자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만 없다라면 그때는 누구예요? 입대표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그 부분 하나 봐주시고요. 과태료 규정 하나 있고요. 그러면 리을번에 공탁한 공탁금 요 세 가지 방법 중 공탁금이죠.
공탁금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가는 방법을 결정했다라면 해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공탁금만큼은 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 해임된 날로부터 해임된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회수 제한 규정.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 회수 제한 규정 있는 것은 뭐예요? 공탁한 공탁금만큼은 몇 년 동안은 그와 같은 시점으로부터 뺄 수 없더라. 3년 동안은 뺄 수 없음.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에서 보고요. 자, 방법은 바꿀 수 있나요? 네, 양걸 이번에 보시면 저희가 방법은 지금 좀 전에 봤던 저희가 보증보험 공제나 공탁의 세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언제? 두 번째 줄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 설정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2번 이제 보시면 2번에 보실 거는 하나 주의. 2번은 지금 보시면 보증 설정 그 만료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료일까지 그래서 저희가 만료일까지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것은 지금 봤던 세 가지 방법 모두가 아니라 만료일까지 설정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만 해당되는데요. 두 가지만. 그래서 지문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해서 공제나 보증보험입니다. 공탁은 현금을 그 공탁 기간에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그 보증 기간에 관한 만료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공제나 보증보험은 시작에서 끝에 있는 만료일이 있기 때문에 만료일까지 그래서 다시 설정한다. 그래서 만료일까지 설정하는 것을 해서 공제나 보증보험만 그런데 뭐는 관계없다. 공제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좀 지역적으로 들어간다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러면 여기 1번에 갔는데 여기는 좀 지역적으로 가면 이 부분을 갖고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물었다면 그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청구에 여기 보면 지급 청구를 할 때 지급 청구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급 청구하려면 뭐예요? 이 주택법령에 따라 관련된 효력이 있는 이와 같은 서류를 이와 같은 물음표 서류를 챙겨서 이거를 지급 청구가 들어와야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가 해당 그 금액만큼의 금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질문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자, 입대표의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입대표와 주택관리사 등 간에 밑줄은 손해배상 합의서 그리고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지급을 청구해야 뭐 하겠더라? 주겠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면 방금 봤던 여기 지급 청구 관련 나와 있던 방금 이 서류를 가지고 혹여 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수치나 지문상을 가지고 물었을 거기에 어려움이 없는데 이 지급 청구 관련 방금 봤던 지문에 손해배상 합의서부터 마지막 그 법원의 판결문 사본이 있죠. 뭐 그 밖에 주는 그거는 빼들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화해조서, 저희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저희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에서 방금 말씀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서류 정도는 한번 여러분이 써보는 연습. 요거는 보면 지역적으로 조금 난이도를 도달한다면 요 부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지문을 해서 보증보험금, 공제금, 그리고 공탁금 그 지문하고 방금 봤던 이 서류 관련해서 세 가지는 좀 지역적인 부분을 준비한다면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왔네요. 주었어요. 그럼 며칠 이내 그만큼 다시 채워 넣거나 그래서 보존하거나 다시 가입합니까? 15일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하는 것은 방법부터 해서 마지막 그 지급하고 났을 때의 부족하게 된 금액만큼을 다시 가입하거나 보존하게 된 것은 며칠? 일수는 저희가 15일이 됩니다. 부분들까지. 자, 그 다음 질문의 5번 주택관리업자 등의 저희가 교육입니다. 부분들. 일단 교육은 이렇게 한번 먼저 정리해 가볼까요? 교육입니다. 일단 교육은 주택법상의 교육은 일단 저희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것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일단은 교육은 이 교육을 물어 실시권자를 구분하는 부분들인데 교육을 물었을 때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총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되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권자가 되는 교육이 몇 개 있다? 저희가 두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둘, 시장군수국장 둘 해서 이 둘 가장 먼저 그러면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되는 교육이 뭐가 있냐?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주택관리업자 등이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장기성 교육의 조정 교육에 관한 거 두 가지는 누가? 시도지사가. 그 다음 시장군수 실시권 된다는 두 가지는 뭐가 있냐? 그래서 저희가 입주대표회의 운영교육과 방법 및 안전교육에서 두 가지를 실시권자가 될 교육을 시행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는 반드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이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되는 두 가지 교육과 시장군수제 실시권 이 두 가지 교육은 정리를 꼭 하셔서 마무리를 일단은 가장 출발은 이거예요. 실시권자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부분도 물론 그 세부적인 질문도 출제합니다만 큰 틀에 물어보았을 때는 실시권자를 바꿔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주택관리업자 등의 이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시장, 군수, 구청 실시한다라고 나왔던 적도 있기 때문에 가장 첫 출발은 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냐부터 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제가 이제 볼 것은 교육 중에 교육 중에 실시권자가 되는 지금 보면 저희가 주택관리업자와 지금 보게 될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에 관한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그 시도지사가 실시권자는 둘 중에 하나인 주택관리업자와 소장에 관한 교육이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는 중요도로 봤을 때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디가 여기 많이 높더라? 여기 관리사무소장의 실시권자가 되는 관련 지문을 정리하는 그러면 주택을 일단 먼저 선 정리해버리면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는 교육을 언제 받습니까? 여기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저희가 5년 이내 교육을 받습니다. 1년 이내 교육을 이거는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이 등등 지금 설명드린 요 기간 이내에 이 교육을 여기는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와 소장, 이 주택관리업자 소장은 이 시도지 실시하는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다. 그는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할 수 있다. 여기는 받아야 한다 해서 여기는 요 두 가지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시도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한다. 꼭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관리사무소장 일단 여기는 이렇게 먼저 한번 선 정리해 버리죠.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을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네.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은 소장으로 배치되죠. 그러면 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나, 첫 번째. 그러면 소장으로 배치받았어요. 1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자격만 취득해 주택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보수교육이 나옵니다.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요걸 뭘 말하냐? 보수교육은 요걸 뭘 말하냐? 보수교육은 자격만 취득하고 그를 사용하지 않은 누구를 이 휴먼 자격자에 관련 규정인데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직전 5년 이내 이 주택법에 따른 관련 경력이 없으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배치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수교육은 여기는 배치의 직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관련 경력이 없으면 그때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배치받을 수 있다 해서 하나. 두 번째, 주택관리사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직 소장으로 근무한다면 이때는 몇 년의 주기마다 교육을 받습니까? 그래서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직 소장으로 근무한다면 이때는 저희가 3년마다입니다. 3년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1년하고 5년은 그 1년 이내 교육을 받아버리면 끝. 5년이나 관련 경력이 없으면 이 보수교육을 받아버리면 끝. 그러나 여기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현직 소장으로 근무한다면 이제 소장으로 근무를 계속 한다면 그때는 몇 년의 주기마다 계속 주기를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지문은. 그래서 세 가지다. 그럼 일단은 먼저 이 주택관리업자나 소장에 관련된 지문을 가지고 수치를 물어본다면 연수는 지금 몇 가지가 나와요? 주택관리업자 1년, 그 소장 관련해 세 가지죠. 배치나무도 몇 년? 1년. 보수교육 5년, 주택관리사 관련 3년마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일단 주택관리업자와 소장 관련 교육은 이렇게 해서 요게 꼭 받아야 한다. 요 기간 이내로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사무장 교육 실시권자는 그럼 이 교육에 대한 이 교육 실시권자는 좀 전에 방금 설명드린 누가 실시권자예요?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죠. 네. 그러면 시도지사가 방금 받은 이 업자나 소장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합니까? No. 그래서 시도지사가 누구를 정하게 되어 있냐면 이거를 교육수탁기관이에요. 교육수탁기관을 정해서 이 교육수탁기관에게 주택관리업자 소장에 대한 교육을 수탁을 줍니다. 자, 그러면 요 교육수탁기관은 그 교육 대상자가 된 주택관리업자와 소장에게 교육을 공고나 통보다 그래서 그러면 며칠 전에 이거를 공고하거나 또는 이거를 저희가 통보할 거냐 그래서 공고 통보 관련한 지문을 주면 이건 일수가 이거 며칠이냐면 저희가 10일 전이란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럼 수탁기관은 여기 업자나 소장에 대해 교육을 공고 통보하면 끝난가요? 네, 일단은 공고 통보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려면 무엇으로 가지고 교육할 거냐 그래서 수탁기관 관련해서 이행사항에 관한 저희가 두 가지를 두었어요. 이행사항이란 무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 수탁의 시도지사로부터 교육 수탁을 받았으면 수탁기관 임의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수탁기관이 이 교육을 다음 연도의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교육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작성을 해서 시도지사 뭘 얻어야 돼요? 저희가 승인을 얻는데 승인은 매년 몇 월이냐면 저희가 11월 말까지 승인을 얻고요. 자, 그러면 승인 얻은 대로 교육 계획서 승인을 받은 대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럼 교육이 끝났다면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보고는 교육 종료 몇 월 이내 저희가 1월 이내 교육 결과 보고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수 관련 이 부분 하고요. 수탁기간 관련해서 공고 통보 10일 전 이행사항 관련해서 승인 보고 절차 11월 말 1월 이내까지 하나 정리하고 자, 그 다음 그 지문 지금 쭉 설명드린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일괄 쭉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정리한다면 자, 그럼 이 교육은 지금 나와 있는 이 교육이에요. 지금 보면 요 교육은 그러면 교육은 요거는 며칠간의 교육입니까? 그래서 이 교육은 시도지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와 소장에 관한 이 교육은 며칠간입니까? 그래서 지금 교재가 보면 에서 양가로 2번 47페이지 중간쯤에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교육기간은 4일이 아니라 3일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교육기간은 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교재가 이제 출간된 시점이 좀 맞물려서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기간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3일로 합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참조하셔가지고 여기 교육기간은 저희가 3일로 합니다. 그래서 4일이 아니라 저희가 3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제 보면 이 교육에 관한 네 가지 일단 저희가 첫 스타트예요. 네 가지 둘의 총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가장 첫 지금 교육에 대한 이 시도가 실시되는 실시권자인 주택관리업자와 소장은 이 교육은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연수나 일수나 월수에 관한 요 부분이 이제 교육에 관한 이 관리사무소에 관한 교육에 관한 큰 틀에 관한 내용이고 이 부분 정도는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교육은 지금 봤던 요 교육은 받아야 한다, 받을 한다 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나 소장은 요 하나, 둘, 셋, 넷의 기간 또는 그 주기마다 교육을 받아야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꼭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십니다. 자, 일단 그리고 보시면 여기 꼭 참조하셔서 46, 47에 관련된 질문 하나를 정리하고요. 자, 공제사업은 자, 그러면 공제사업은 일단은 1번부터 쭉 해서 9번까지 한번 출제 한번 보면 여기는 한번 저희가
서술형으로 한번 나왔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공제사업은.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번 냈었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일단은 저희가 9번 중에서 여기 이제 공제사업은 좀 전에 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방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저희가 공제가 하나 있었죠. 공제. 그래서 이 공제는 이제 뭐 공제 사업자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보시면 저희가 양가로 1번에 협회는 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고 꼭 주의 정리하실 건 양가로 4번 가봅니다.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에 협회는 공제 사업을 지금 4번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요. 협회는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를 관리한 거예요. 여기는 동일 회계가 아니라 여기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여기서 말하는 책임준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돈을 책임준비금인데 이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사업.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은 물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 중에 되는데 물었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공제사업에 관한 지문을 등장했을 때 이때는 누가 나와요? 이때는 저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공제사업에 관련된 어떤 업무를 줬을 때 그 업무는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해야 돼요. 여기 공제사업 이어지는 걸 보면 저희가 협회입니다. 그리고 공제사업과 이어지는 지문 협회인데 이 공제사업이든 협회든 저희가 대외 업무는 다 누가 나와야 돼요? 모두 다 이 협회나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회에 관한 부분, 협회를 가지고 물어보든 아니면 저희가 공제사업을 물어보든 요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일단 여기는 보시면 일단은 묶어서 두 가지에서 공제사업에 관한 지문을 협회에 관한 지문을 주었을 때 그 대외 업무는 누가 합니까? 했을 때는 대외 업무일 때는 저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협회를 가지고 물어보든 또는 공제사업 물어보든 간에 장관이 아닌 대신해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대외 업무에서 공제사업이든 협회든 간에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줘야 됩니다. 하나 정리하고요. 일단 그래서 4번 두 가지, 5번, 6번으로 가봅니다. 6번에서는 지금 가시면 공제규정에 포함 관한 사항 중에서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다 그래서 공제를 수입액이 얼마? 100분의 10 이상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분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하나 정리해서 동그라미 3번 보고요. 그 다음 7번 협회는 다음 사항에 포함된 1, 2, 3에 포함된 사항을 작성을 해서 포함된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회계 정도 몇 개월? 2개월 이내 보고 또는 공시한다 그래서 개월수 2개월. 그 다음 8번. 8번, 9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협회 관련된 부분 누가 나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나온다는 것에서 공제사업은 뭐 다른 회계와 구분 별도 그리고 책임준비 적립비율 100분의 10 그리고 그 관련 대위원은 누가 나오더라?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 정리하고 협회 7번에 협회에 관한 부분에 보면 시험에 낼 만한 거리를 보시면 저희가 4, 5, 6이에요. 그래서 단체가 지금 07번에 양가로 4번으로 바로 가보죠. 단체가 협회를 설립하려면 소정으로 배치된 자 얼마 이상? 5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의 인원수를 발견해서 정관을 마련한 창립 총회를 거쳐 누구를 통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장관은 인가했다면 지시 없이 공고하고요. 협회에 관해서 주택법에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사단법인. 그래서 양가로 4번은 지금 보면 양가로 4번은 몇 분의 몇? 5분의 1. 그리고 6번은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해서 협회와 사단법인 그리 계산한 마무리를 저희가 짓습니다. 부분.
자, 그 다음에 6절. 6절은 이제 보시면 저희가 공동택 관리 방식 등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6절에 관한 부분에 지문 01번에 보면 세 가지 관리 방식이다. 그래서 초기 관리가 되는 사업주체 관리 방식, 그 초기 관리가 끝나는 사업체 관리가 끝나게 되면 이어지는 자체 관리 또는 위탁 관리 방식으로 합니다. 해서 02번의 관리 방법의 결정 등 관련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립니다. 부분. 자, 여기 관리 방법 등에 이제 가시면 1번. 일단 여기 02번에 지금 저걸 살필 건 이거는 뭡니까? 일단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했다면 건설 공급된 공동주택을 입주 초기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하다가 주택법령에 따라 요건에 해당이 되면 공동주택을 자체 또는 위탁 관리 방법에 결정된 그 주체에 따라서 관리 업무를 넘겨주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주택단지를 세 번째 줄에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며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했을 때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결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해서 동그라미 1번. 여기 이제 지금 관리 방법의 결정 등의 사업체 통지 등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나와 있는 저희가 최소 규모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일단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해서 자, 그럼 일단 제가 먼저 정리할 거 일단 요 지문을 이어지는 지금 과반수 들어가기 전에 주택법에 따라 의무 관리된 공동주택 범위는 몇 가지가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교재를 가보면 나와 있는 지문에 가보면 51페이지 가보면 상단에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하게 되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물을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일단 기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니은 150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디귿 150 이상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을, 리을은 주상복합으로 주택이 몇 세대? 저희가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주상복합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네 가지를 분류합니다. 라고 하면 플러스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이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의 종류는 두 가지는 꼭 정리하시는데 먼저 여기 나와 이 대상 공동주택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보시면 차원이 나오는 진도 중 하나겠습니다만 저희가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대상의 공동주택의 규모도 하나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 대상 공동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요 종류는 저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꼭 정리할 거는 이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범위는 두 가지요. 공동주택 범위는 의무 관련 공동주택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장기수선 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 두 가지에서 꼭 이 두 가지 공동주택의 범위는 해서 정리를 꼭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도 여기도 몇이요? 넷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그러면 보죠.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대상 공동주택 범위는 지금 보면 여기는 첫 번째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두 번째 승강기가 설치된 그래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시면 난방은 저희가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라면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주상복합 그래서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면 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무슨 여기 나와 있는 장기수선 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을 해서 일단 그럼 1번하고 2번을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1번은 의무 관리된 공동주택이라면 지금 2번에 있는 2, 3, 4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플러스에서 이 플러스 2, 3, 4는 여기 의무 관리 대상이면 여기 지금 교재 가면 니은, 디귿, 니을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두 가지는 뭐가 붙습니까?
150세대란 지문이 붙게 되면 여기에 이제 보면 의무걸 대상이고 여기 넷 중에서 뒤에 세대수 단서가 빠져버리면 뭘로 가는 거예요? 계획 수립 대상 공동대.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요 두 가지 공동대 범위를 일단 구분을 먼저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 예정자 얼마가 들어와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이제 사업자체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짐을 챙겨 떠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짐을 챙겨 떠나네요 해서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이 사업조치 관리 끝난 다음에 1항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자체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다. 즉, 요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은 이제 사업조치 관리가 끝나면 관리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자체 또는 위탁으로 결정합니다. 2번, 3번. 3번은 지금 관리에서 보시면 그냥 관리비 예치금에 관한 질문 관련해서 두 번째 줄 보려 가보면 그 당해 공동택의 공유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밑줄은 당해 공동택 공유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이 비용을 저희가 관리비 예치금이라 합니다라고 정리했고요. 통지사항 동그라미 4번 참조하시고 2번. 입주자는 관리 방법 결정 및 통지다. 그래서 일단 관리 방법을 이제 과반수가 입주하게 되면 통지하죠. 과반수가 입주하면 통지합니다. 통지했어요. 그러면 통지를 받은 입주자는 조치를 취하는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1번에서는 1번하고 2번은 지금 3개월과 6개월에 관한 그 수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정자 과반수가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뭐예요?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해서 어떤 절차가 3, 6개월에 마무리됩니까? 그래서 3개월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나와 있듯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지금 바로 확인하면 3개월 이내 두 번째 입주협의를 구성합니다. 그 공동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관리 방법 결정은 지금 좀 전에 봤었죠. 요 사업 초치 관리 끝나게 되면 관리 방법은 요 규모 이상이면 자칫 또는 위탁 관리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인데 양가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때는 그 주택관리업자 선정까지를 몇 개월 이내 3개월이다 그래서 세 가지요. 입주협의 구성, 관리 방법 결정, 결정이 위탁이면 누구까지 주택관리업 선정까지 해서 여기 요구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된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 6개월 이내 결정한 것은 관리 방법이 방금 3개월 이내 자치관리로 결정이 됐다면 3개월의 기간을 더 줘서 몇 개월? 요구로부터 6개월 이내 뭐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는 게 동그라미 2번이죠.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체를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 방법 결정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공동체 관리사무소 자치관리기구 대표자 선임 인력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 그래서 자치관리 기구 구성은 요구로 몇 개월인가요? 6개월 이내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셋 하나에서 이루어진 절차 하나 정리해 봤습니다. 3번 사업조치 입주에 필요 없다. 관리 방법 결정.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되면 지금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줄에 관리 방법이 결정됐다면 사업체 통지 시장 구정 신고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3번 다시 가보죠.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 방법 결정 통지가 없어요. 그러면 관리 방법이 자칫 또는 위탁 관리 중에 어느 하나 방법에 따라 관리 방법 결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 방법 결정 통지가 없겠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치관리 구성했다는 건 뭐예요? 6개월 이내 요구로부터 6개월 이내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임의적으로 선정해버리면 절차를 생략하고 선정하고요. 그 선정한 사항을 입주자 및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알립니다. 알리고 사업주체는 철수하겠죠. 그러면 4번에 그 사업주체로부터 관리물을 넘겨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택 관리주체로서 4번에 따른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는 입주자 등에 의해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시적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보면 이 부분 하나 정리했고요. 이 부분 하나 정리하고 지금 이제 보시면 좀 전에 관리 방법 결정 통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지가 없거나 그 다음에 입주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 또는 구성이 없었을 경우라면 이때는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죠. 그럼 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누가 되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돼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이 사업주체 선정에 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기간은 지문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동그라미 4번이죠. 언제까지? 입주자 등의 주택관리 선정되거나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한시적이란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한번 묶어서 그러면 인수인계 인수인계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자 인수인계에 이어지는 질문의 동그라미 저희가 5번 인수인계 관련해서 보면 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택 관리업을 인계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라서 인수인계 첫 번째 인수인계 시점을 물어본다. 인수인계 시점을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에 어떤 질문을 두든 간에 이 사업주체 관리 관련해서 업무 인수인계 시점을 물어보게 되면 그냥 쓰세요. 얼마를? 1개월을. 선택하세요. 얼마를? 1개월을. 그래서 여기 관리업 인수인계 시점을 물어보면 전제 조건에 뭘 갖다 깔고 물어보더라 1개월입니다. 뭘 주든 간에 그냥 관계없어요. 100% 앞에다가 어떤 이러이러이러한 경우든 어떤 경우를 주든 인수인계 시점은 눈 감고 얼마를 쓰거나 선택하면 돼요. 1을 선택 쓰면 됩니다. 요거는 예외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 바로 이래서 외워버려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1개월 이내 넘기면 인수인계 항목 그러면 인수인계 항목은 몇 가지를 할까요? 그래서 일단 우측에 이제 보시면 지금 인수인계 항목 이제 보시면 제가 질문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박스로 바로 가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인수인계 항목 보면 기역에서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이 서류를 이 서류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보시면 그 중에 특히 이제 보면 그 항목 중에서 나와 있는 질문에 디귿하고 니을은 꼭 주의하십시오. 디귿하고 니을. 그래서 디귿, 니을 같은 건 보시면 결국 이제 보시면 돈에 관한 거 지금 여기 기역에서 미음에 관한 거 돈에 관한 것은 니은, 디귿, 니을 세 가지인데 혹여 돈과 관련한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았을 때 주의할 것은 니은 갖고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물어본다면 디귿 아니면 니을인데 어느 형태든 간에 물어본다 하더라도 디귿하고 니을인데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장기손 충당금의 적립 현황 그리고 리을은 관리비 예치금의 내역 그래서 적립 현황과 내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내역은 이때 업무 인수인계 때 넘어갑니다. 관리비 예치금의 내역 그러나 돈 그래서 박스 밑에 가보면 사업적 입주대표회의 구성이 협력합니다. 그러나 협력하여야 하며 입주대표회의가 관리 방법을 결정할 것을 통지한 때는 당입대표회의에 관리비 예치금 인계한다. 그래서 여기 인수인계에 관한 지금 요거 꼭 기역, 니은, 리을, 미음 5가지 꼭 주의해요. 그중에 특히 디귿하고 니을 주의하시고 여기 이제 하나 꼭 기억할 건 여기 나와 있는 요 관리비 예치금 여기는 관리비 예치금 이 돈 여기 이 돈이 넘어가는 시점에 돈과 관련된 거 여기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 돈은 누가? 이 돈은 사업주체가 누구에게 입주대표회의에게 언제 관리방법 결정을 통지한 때 그래서 여기는 관리방법 결정을 입주대표회의가 통지하게 되면 그때 누가 나와 있는 사업주체가 이걸 누구에게 올 줍니까? 이 돈을 입주자 저희가 대표회의에게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그 돈을 저희가 넘겨준다는 거에서 예치금은 시점은 관리방법 결정을 통지한 때 누가 사업주체 입주대표회의에게 돈을 넘겨준다. 무슨 돈을? 관리비 예치금을 넘겨준다 해서 그 부분 하나에서 양가로 4번일 때 먼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절차와 관련한 보시면 질문에 좌측 52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번에 가보면 관리방법 결정 등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관한 부분인데 일단은 보면 동그라미 1번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예요. 1번은 지금 여기 관리방법의 결정, 여기 이제 절차 등에 가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관리방법을 저희가 결정하고 관리방법을 저희가 변경합니다. 그러면 관리방법 결정 변경은 누가 제안하고 결정하냐 그래서
지문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제한은 입주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한하고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해서 1번. 자, 그러면 2번. 자, 2번은 뭐예요? 저희가 주택관리업자. 저희가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를 저희가 선정합니까? 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계약기간 끝나면 뭐예요?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지문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주택관리 선정 일단 기준은 주택법에서는 주택관리 선정에 관련된 지문에 대해서 기억에 입주대표는 공동주택을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 선정하는 경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선정할 것. 즉 여기서 말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는 건 여기는 뭐예요?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서 선정을 하되 다만 선정 방법 등의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선정에 관한 기준을 법에 정한 하위 법령에 받아서 자, 니은번에 가봅니다. 입주자 등이 입주자 등의 관리 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하여 관리를 결정 양가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라면 입주대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서 여기 선정 변경은 뭐예요?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해서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주택관리업자 선정하고 변경하는 절차에서 선정 변경 지금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무슨 방법? 경쟁입찰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쟁입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 지금 선정 변경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를 저희가 재선정은 요 절차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은 선정은 선정인데 재선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일정 기간 동안 관리를 맡기고 그 관리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 그 관리를 맡겨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관리 관리를 맡겼어요. 근데 관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A라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택을 다시 맡기고 싶을 때는 선정의 절차와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때는 저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0분의 1이란 수치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란 수치 두 가지 요건이 나오는데 정리해보죠. 그래서 지문에 가보면 해서 니은번에 저희가 네 번째 줄이에요.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을 다시 공동관리 선정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소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해서 입주대표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해서 나와 있는 다만에서부터 3분의 1 찬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는 재선정에 관한 부분이고 동그라미 3번 마무리하면 자, 선정했어요. 그러면 선정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 선정했다면 그 계약기간 있죠. 그러면 주택관리업 선정했다면 그 계약기간은 해서 뭘 고려하냐 그래서 계약기간은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주기다. 그래서 계약기간 나와 있는 지금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한다는 건 뭐예요? 이 장기수선의 조정주기를 고려한다는 것은 이 조정주기와 맞추어서 계약기간을 조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장기수선의 조정주기라는 거 저희가 조정주기를 아까 좀 설명드렸지만 장기수선 계획의 어떤 저희가 조정주기는 저희가 3년마다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3년 경과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 서면동의 얻으면 여기는 전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정기는 얼마예요? 3년마다니까 여기 이 계약 기간도 뭐예요? 요 3년의 주기를 고려해서 계약기를 몇 년을 주세요? 3년을 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문은 여기하고 요거는 일단 그렇다는 건 모시고 지문은 여기 이제 계약 기간은 한번 요것도 나왔던 지문인데 이 계약 기간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합니다가 맞습니다만 이거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고려한다 해서 한번 틀린 것도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까지 정리를 꼭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사업조직 관리 업무 양가로 좀 순서를 좀 달리 했습니다만 그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는 관리조치 업무 인수인계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